10년 하자 보증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도급을 안 줘요.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 다 해요. 여기서. 시공도 팀장이 기초팀장 따로 있고, 전기팀장 따로 있고, 설비팀장 따로 있긴 한데, 외부 도급은 안 줘요. 이 보통 하우징 업체들은 일이라는 게 서브노트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 진짜 잘 돼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요게 나머지는 책자 이렇게 보시면 요것만 이렇게 보세요. 요것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브노트 잘 만들잖아요. 이게 서브노트 요거 한 장짜리 요거.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누구한테 안 당해요. 여기 보면은 쭉 보면 기초에서부터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 순서대로 시공 순서대로 이 쭉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 전기, 설비, 욕실, 도배, 마루 이렇게 쭉 있고 조경까지 마지막까지 요게 서브노트 요거 하나만 있어도 순서대로 이 건축에서 정리가 싹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내가 이 집 한 채 지으면서 수십 가지 공정이 있잖아요. 각 파트별로 공정이거든요. 기초 공정이 따로따로 해 완전히 한 10대까지 공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도배, 마루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타일 요 4가지만 그 지역에 있었어요. 우리 지경팀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직접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건 아니고 전기팀, 설비팀, 기초팀 뭐 이렇게 같은 식구들이에요. 근데 왜 이러냐? 책임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겨도 물론 완벽하게 하자 없이 100% 완벽하게 된다는 건 거짓말인데 어쩌다가 하자가 생겨도 그게 바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2번 안 저지르죠. 나도 지키면서 지금까지 실수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실수가 그런 하자에 대한 경험이 제대로 축적이 돼갖고 이 반성이 된 거죠, 지금은. 근데 일반 하우징 업체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건축비가 비싸냐면, 여기 하나하나가 다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도급을 줘요. 그럼 하나하나 파트로, 예컨대 기초팀한테 도급을 준다. 그럼 기초팀이 원가로 그 기초를 하겠냐고요. 그 원가에다가 나중에 하자 보증해준다고 거기 또 10%고 20%고 30%고 마진을 툭 친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오야지가. 또 골조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마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팀에서 한 회사에서 아예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갖고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은 전체에 대한 하자 보증 문제에 대한 것만 내가 이익 받으면 되지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책임지는 의미로 해갖고 매니지먼트 비용이라고 평당 10만 원을 그것도 작년부터 받나? 올해부터인가 그래 하여튼 그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하루에 5만 원만 받고 이랬어요. 목수도 일하는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직원이 없었는데 직원 쓰다가 보니까 직원도 늘어야 되고 조직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비용이라고 평당 10만 원이라는 이익금이 붙었는데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제 하우징 플래너라고 이제 영업조직 좀 만들긴 할 거예요. 그건 차후 계획이고. 근데 왜 건축비가 싸냐? 사람들이 450만 원 표준 건축비는 싸구려 집 짓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는 싸구려 집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제대로 된 자재 쓰고도 이런 부분에서 쓸데없는 건축 이익을 다 빼버리면은 이런 건축비가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들은 건축비 그러면은 우리 건축주들도 그러고 건축비라고 그러면 저는 이 평당 표준 건축비는 요 집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만. 요 집에 대한 것만. 근데 이제 그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 허가비, 처음에 그 집 살 때 또 땅 이렇게 토목비, 집 짓고 나면 펜스비, 울타리, 데크 놓는 거 이런 뭐 지하수 파고 그것도 제가 여기 다 있어요. 있기는 별도 건축 비용이라고 다 있는데 그렇게 별도로 들어가는 건축비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건축공사 외에 별도 공사목이라고 건축 접사비 이렇게 좀 해놓은 뭐 지하수 타는 거, 뭐 조경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개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개인 자기 그 개인의 그 어떤 그 만족도에 따라서 다 틀려지거든요. 그 뒤에 있어요, 뒤에. 보시니까 건축공사의 별도 공사 있어요. 그러니까 싹 정리를 해드렸어요, 저는 건축과 관련된 거는. 그거는 아까 그 얘기하던 표준 건축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기 당진 적설하고 저기 공주 사곡이라고 엊그저께 저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우리 진행 중인 현장에서 그 이제 자기 집은 이제 본체에다가 창고에다가 구슬방까지 세 채를 지었는데 원하는 대로 다시 하고 싶은 거로. 그때 맨 마지막에 이제 토목을 하는데 보강투 쌓고 토목하는데 2,900만 원 들었다고 놀란 거야 이게. 견적을 내보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한숨 푹 쉬는 거죠. 이제. 야, 나는 공사비 이것만 생각했는데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토목하는데도 그렇게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현장 가갖고 내가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집을 많이 지어봐가지고 절대 토목 공사비 이렇게 좀 아껴라. 그리고 제발 제가 현장 답사를 제가 이제 보통 강의할 때는 이제 풍수 강의도 하거든요. 주택 풍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풍수 강의도 하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형국이라든지 풍수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공부합니다. 전 따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가서 풍수도 봐주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발 땅 좀 많이 건드리지 마라. 돈 들여갖고 우리는 아파트 문화가 있어갖고 그것도 그래요. 아파트 문화는 뭐냐면 수직 수평이거든요. 반듯한 쪽에만 살아와갖고 땅이 다 반듯한 땅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요철이 있죠. 그거를 이 실력만 생각해. 근데 땅도 있잖아요. 장비돼 갖고 땅 파면 아파요. 그 아픈 게 반응이 느려서 그렇지. 우리 어르신들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돌 붙여도 미워하면 돌아선다고. 근데 우린 미워 그러면 금방 쑥 돌아서는데 얘는요 100만 년 걸려. 돌아서는데 미워 그러면 돌아서는데 한 100만 년 걸려. 참 우리 속담 재밌는 말 많아요. 그러니까 땅도 많이 팔수록 더 아파요. 우리가 그러니까 금극목이라고 그래갖고 나무를 도끼로 깎잖아요. 도끼로 자르잖아요. 근데 금모목이라고 나무는 조그만 칼날 갖고 다듬잖아요. 조각 만들잖아요. 예술 작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칼이나 도끼로 치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듬는 정도가 돼야지 땅도 이거를 막 깎고 질르고 밑에 보강도 쌓고 뭐 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땅도 아파하면 땅이 아프면 뭐예요? 살기 아파하니까. 그럼 거기 사는 사람도 살기를 느껴요. 저는 이제 농담을 삼아서 저는 이제 관상수상도 다 볼 줄 아는데 사람을 보면은 되게 느낌이 나잖아 이렇게. 그 관상 보는 사람들 그죠? 사람 보면 성격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관상쟁이고 관상수상, 족상, 골상 뭐 이렇게 버릇, 인성 이렇게 다 보거든요. 관상학에 관상 옛날에 좀 강의 좀 했었는데 관상학의 일장일전이 뭐냐면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제일 쉬워요 그게. 저는 집을 보면은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미뤄 짐작해요 진짜. 그래서 폰트와 이제 동네 가다가 주택단지 있으면 건축자하고 얘기하면서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저 집에 사는 사람 성격이 어떻고 그 동네 사람이 저하고 있다가 괜히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이 알아요. 이 집이라는 게 묘한 게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 사람도 이렇게 자기 마음 먹으면 그 돌 전에 애기들 보면은 막 진짜 천사죠 천사. 그러다가 변해가 생긴 대로 변해가 그 틀은 안 벗어나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제 풍수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요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설계도 그 지형에 맞게 그래서 몇 번 얘기해보면 그 취향을 알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에 맞게 제가 디자인을 하는데 집을 짓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성격대로 맞춰가더라고 나중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대신에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하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돈 많이 안 들이고 처음에 현장 답사할 때 제발 땅 좀 건들지 말고 나를 좀 불러달라고 그런다고. 보통 직원 하나 불러도 4, 50만 원 주는데
나는 10만 원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집안 못지않게 설명 다 해주는데 왜 이런지, 그리고 어디 형국 어떻게 막으면 된다든지. 세상에 우리나라에 명당 몇 군데 없어요. 좋다는 명당. 명당 별로 없어요. 근데 명당은 만들어가는 거죠. 괜찮은 땅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게 풍수상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는 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가려주면 되고 깎아주면 되고 이런 거 간단하게만 해줘도 웬만하면 좋은 땅.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 좋은 땅 진짜 많아요. 전국에 제가 지금 한 10년, 15년 동안 전국 땅을 다 다녀보는데 그렇게 다녀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 구석에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 이게. 건축주들은 집안치 짓기 위해서요 5년 10년을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요거 내 맘에 드는데 그렇게 찾은 땅을 나는 또 그냥 한 번에 가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땅 준 거죠.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땅 진짜 많아요.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 가면은 주로 이제 제 장점이 뭐냐면 돈 많이 안 들이고 요걸 어떻게 이렇게 좀 이게 해주면은 괜찮은 땅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꾸미는 거 거기 사는 사람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게 성형외과 같은데 명의는 많이 안 고치고도 이게 견적이 많이 안 나오게 하고도 이 사람의 특징을 살려주는 성형을 하잖아요. 돈 많이 안 나오게 하고. 하여튼 저는 전국의 땅을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니까 좋은 땅들은